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하는데 아직까지 손발이 좀 태화되지는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단체로서도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지향점들이고요. 저희가 좀 한편으로서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파리 기후 협약이 2015년도에 체결되었었던 사항들인 건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해. 더 관심을 가져야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동안에 거의 뭐 지금 2021년이니까 한 5년이 지난 흐름인 상황인데 나와의 관계에서는 먼 사람들의 이야기였었어 라고 활동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가 그런 고민들을 또 많이 못 하다가 전년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들어서면서 와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들 좀 학습을 하고 그러면은 국가가 할 일과 지방정부 할 일, 또 개인이 할 일과 관련된 부분들 좀 학습을 하고 그에 관련된 적절한 요구와 대응 활동들이 같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올해 저희 10기 위원님들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올해부터 2021년의 경우에는 또 파리 기후 협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인 뭐랄까 체크 상황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 정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고 그에 관련된 부분들 지속협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고 또 그 관련된 부분들을 모색해보는 방향성을 좀 설정하는 원년의 해를 좀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그 기후 위기라든지 그런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또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 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지석 그린피스 운영위원님이시기도 하고 어렵게 좀 섭외를 좀 했어요. 좀 많이 힘들어하셨던 사항들이었는데 그래도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 원래 이제 공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근 천안이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겠다. 그러시면서 유럽의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럽의 상황과 관련된 부분들 흐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지석입니다. 제가 약간 애를 먹이긴 했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파리 협약 얘기하셨는데, 저는 2009년도에 원래 코펜하겐 협약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6년이 더 걸린 다음에 파리 협약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도 이거를 얘기하고 다니고 막 열 올리고 다녔던 사람이라서 요즘 약간 좀 뭐랄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지만 사무총장님이 국장님이 아주 호소력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근데 안 하겠다는 이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라는 항상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는 좀 잘 전달한다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의 많이 다녔는데 별로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가지고 전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예, 열심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즐겁고 명랑한 얘기는 아니라서 또 그렇긴 하지만 또 중간에 약간 소소한 재미는 한번 살려보는 걸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네. 강력한 오프닝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나 무슨 환경하면 맨날 종이컵, 텀블러, 장바구니 이걸로 가는데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영국 대사관 오래 일하기도 했고 이제 아무튼 보면은 이제 2단계까지 어디까지 갔냐면 영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 2주 전쯤에 시민단체가 했던 일이에요. 물론 이 시민단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에서 기후변화를 챙기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저도 막, 나도 이렇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는 안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뭐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강의랑 뭐 다른 활동 열심히 하자 이렇게 좀 돼버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하게 될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멸종저항 운동이라는 곳인데, 한국도 이제 만들어지긴 했어요. 활동이 아주 활발하진 않은데, 요 분은 이제 거기 활동가고, 일반 시민이었던 분일 경우가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분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니까 마스크는 쓰고, 이게 이제 그 멸종저항 운동의 로고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아시겠죠 뭔지? 망칩니다. 요거는 정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하여튼 그리고 요 건물은 뭐냐? 이건 유리인데 이게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요게 이제 그 바클레이스라고 영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에요. 가장 큰가? 두 번째로 큰가 아무튼. 우리나라 따지면 한 국민은행 정도? 가서 그냥 유리창을 냅다 깨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깰 땐 또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하면서 그런 거 할 때 보통 뭐, 나는 그런 거 뭐, 지구가 위기고 뭐, 나 신경 안 써.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또 기업들이 얼마나 그 PR을 잘해요. 제가 지구의 날 그때 올라오는 선전물 보면서 진짜 제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참, 이게 지구의 날이냐? 그 그린워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별로 그린하지 않은데, 녹색이 아닌데, 녹색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광고하고 그런 거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지구의 날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린워싱 데이더라고요. 그린워싱 데이. 자기들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막 하는 것처럼 막 얼마나 광고를 해야 되는지 보고 있으면은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데, 아무튼 6년 전에 파리 협약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전후로 우리도 동참하겠다. 우리도 앞으로 뭐 석탄 발전소나 이런 거 온실가스 많이 나오니까, 그 온실가스 많이 나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니까 지구가 얼마 안 뭐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 두 달 전인가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한번 속속들이 이게 다 이제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이 바클레이 은행을 포함해서 많은 은행들이 해외 무슨 천연가스전, 뭐 석유, 뭐 석탄 발전소 이런 데다가 돈을 그냥 어마무시하게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약속을 어겼으니까 항의의 표시로.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앞에서 피켓 들고 뭐 경찰이 옆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옆으로 가서 피켓 들다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인데 집에 가야지. 집에 갔다면 사실 그 정도는 뭐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까지 영국도 뭐 한 15년, 20년 해왔는데 바뀌는 게 없더라. 그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지나다 시끄럽네. 아니면 열심히 하네. 박수 치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멸종저항 운동은 뭐냐면은 좀 더 임팩트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좀 잘못 들으시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법을 좀 깨야겠다. 근데 법을 깬 다음에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세상에 이제 이걸 더 알리겠다라는 거죠. 웬만한 걸로는 이제 사람들이 또 언론도 그렇고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안 실어주면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뭐 했나. 그러니까 지속가능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천안시민 500명을 모아서 어디 가서 뭘 했어도 뭐 언론에서 보도 안 하면은 뭐 500명만 아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이제 그린피스도 이제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 뭐 뭔가 나름대로 하는데 또 여기는 여기에 취지는 이것도 되게 이런 거 할 때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가끔 뭐 할 때 이제 고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약속을 깼다. 우리는 너희들 유리창을 깨겠다. 예. 가지고 유리 깨진 게 뭐 별거냐? 약속 어겨가지고 지금 지구가 작살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한 1년 전에 했었어요. 석유회사 앞에 가가지고. 근데 며칠 전에 법정에서 이건 무죄다. 시민으로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걸 알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석유회사의 그 문을 가로막고 뭐 그것도 창문을 그렇다고 예산을 다 깨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두 군데 딱 깨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뭐 이렇게 저걸 부셔가지고 뭐 너희한테 손해를 끼치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난장판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딱 그냥 정정당당히 가가지고 예? 그냥 깨는 거예요. 그냥. 예. 아무튼 예. 근데 이제 한 10년 전에 이랬으면은 시민들이 이렇게 비난을 훨씬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참고로 저도 이 단체를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이건 한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건데 78%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78%. 그거 하려면 정말 그 나라의 그 에너지 시스템 이런 걸 다 막 좀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반쯤 뒤집어 엎었어요. 네, 그리고 더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뭐 어떤 강의 내용으로 준비한 거는 제가 뭐 이제 지금부터 할 거지만 지금 상황이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환경부가 뭐 시민들 1톤 줄이기 운동을 해가지고 뭐 그거 보면 한 40까지 하라고요. 40까지. 뭐 끄고 뭐 줄이고 뭐 하고 근데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것도 뭐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사실은 저런 은행이나 정부 기관이나 큰 기업이 할 일을 하게 해야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뭐 조금 덜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할까. 그건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거의 상대방의 전략에 말려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양반 노비 제도가 진짜 오래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양반 노비 제도를 없애야 되는데 그거는 안 없애고 뭐 멍석말이는 하지 말아달라. 뭐 아니면 양반날이 뭐 제가 나무하기 힘드니까 저기 좀 집에 있을 때는 좀 도포 좀 입으시고 장작 좀 덜 써주세요. 제가 한 번만 덜 좀 갈 수 있게 하면 아니면 내 집 막 뭐랄까요 좀 비유가 좀 심한가 머슴끼리 막 싸우는 거죠. 막 야 너는 왜 그 나무 내가 배운 거 왜 그거 왜 함부로 태워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황이 좀 심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약간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정신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날아간 이후엔 조금 낮았어요. 제가 예,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깽판치고 미국이 깽판치면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뭐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합심해도 될 게 없어요. 예. 그럴 바엔 그냥 재밌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제일 남는 장사일 수 있어요. 애들도 그냥 놀라고 그러고 이렇게 뭐 돈벌이 좀 하고. 근데 바이든이 돼가지고 약간의 희망적인 면이 조금 있는데 예. 아무튼 상황은 사실 이 강의 괜히 들었어. 이런 거 모르고 산 것이 난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전달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지만 굳이 듣겠다고 하시니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원래는 요청하셨던 게 이렇게 좀 뭐 파리 협약 이후에 뭐 이런 거 전반적인 거였는데 제가 너무 힘들다고 저는 그냥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나 정리하는 거였는데 그거 하겠다는데 또 마침 보니까 작년 한 중순쯤에 만드는 자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좀 바꾸고 대신에 유럽이 어떻게 하느냐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또 나름대로 어제 새벽 2시까지, 12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또 좀 만지작 해봤습니다. 예. 자,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핵심인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지구온난화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냥 유행 따라 이제 용어가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고 부를 때 약간 2018년대 근데 이게 2018년도 전후로 좀 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18년도 전에는 저는 사실 이런 거 문제라고 제가 말하고 다녔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제 삶이 그래요. 좀 나름대로 좀 미리 알고 막 얘기해요. 근데 안 돼. 그래가지고 에이씨 나 얘기 안 해. 약간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넋두리 죄송합니다. 제가 15년 정도 이걸 알리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 그 억울함이 좀 쌓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지구가 아파요. 주사 놔줘야 되나? 뭐 이런. 아니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이게 얼마나 큰데 한 번 아프면 얘는 끝인 거예요.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거. 좀 더 가까운 비유하자면 우리 집에 밖에 나가는 문은 잠겨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고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시간은 걸리니까 이제 이제 좀 아무튼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이게 약간 남의 일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막 우리가 맘먹으면 바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커다란 주사기 보세요. 이 주사기 사랑으로 치료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해놓은 이 피해가 얼마나 큰데 이거 뭐 안 돼요. 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문제가 뭐였냐면 과학자들이 맨날 2100년도 가면 어쩌고 이러니까 그건 심지어 내 애도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이런 거는 사람이 신경 안 쓰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으니 뭐 일반 사람들 신경 쓰겠어요. 뭐야 내 일이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구 아파요 그러는데 뭐 어쨌거나 아직은 꽃도 피고 아직은 뭐 나무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조금 덥긴 한데 뭐 아이고 뭐 뭐야 뭐 말복 지나면 괜찮아 뭐 이러고 이제 근데 괜찮지 않거든요. 추석 때 이제 반팔 입고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됐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잠바 입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사람이 그런 거에 잘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제가 약간 불량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신경 쓴 지 벌써 20몇 년 됐거든요, 이게. 30년 돼요, 30년. 자, 근데 근데 이제 알고도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열심히 알렸지만,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또 막, 안 들어요, 막 이러니까, 이제 2018년도 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게 엘고 이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미국의 온실가스 이렇게 늘어난다.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쓰는 게 거의 한 7, 80% 정도 돼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를 2010년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낮춰서 2050년에 2010년보다 절반까지만 줄이면 온도는 딱 2도만 오르고 거기서 멈추고 그리고 큰 피해는 없다라고 한다. 그러니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뭐 전기도 아껴 쓰고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거 타고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도 좀 조금 쓰고 여기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기 연비도 개선하고 그냥 휘발유 차인데 뭐 좀 더 그 기름 덜 쓰는 차 이런 거 쓰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된대요. 우리 합시다 막 이런 거였어요. 이게 벌써 이 책 나온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불편한 진실 나온 지가 15년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럴 줄 알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때만 해도 야, 이 정도가 아니야.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고 야, 2도 위험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들 그렇지만 뭐 저렇게까지 얘기해. 듣기 싫어. 그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겁먹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돼.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엘고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류 과학자들은 이게 이 정도가 맞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믿었었고. 하지만
2018년도에 바뀝니다, 이게. 그 연구를 해오던 곳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서 그렇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보고서가 인천 송도에서 발표됐습니다. 2018년도 10월 며칠에. 근데 웃긴 건 이게 발표된 다음에 뭐 캐나다 의회에서는 막 긴급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멸종조항도 그거 맞춰가지고 막 런던 막 다리 가로막고 한강 다리 뭐 금강 다리 이런 거 막아버렸어요.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막 안 움직이면서 우리 이 문제 알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발표가 된 다음에 그날 하루 딱 신문 쫙 나고 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다음 그게 인천에서 발표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언론에서 그런 거 다룰 때 되게 이렇게 조금 뭐랄까 그래? 뭐 이렇게 들리게 하는 게 있어요. 특기예요, 특기. 예. 그래서 그게 나온 이후부터는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2년 전 얘기예요, 이게. 예. 2년 전에 온난화 못 막으면 완전한 재앙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코로나도 지금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이것도 힘들긴 하지만 이거는 기후 위기 제대로 오면 이거는 아유 코로나 때가 좋았어 이 얘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러죠. 그래 이때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야. 나는 안 바뀌고 나는 힘들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해결하게 해야지.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럴 시간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아이들은 어른하고 따라가지 걔네들이.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막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학생들이 난리쳐요. 그래서 유럽은 또 신경을 좀 쓰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냥 바빠요. 뭔가 공부하냐 바쁘기도 하고 게임하냐 바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은 그게 아이들이 할 일인가? 저는 그냥 어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참 말이 맞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는 완전한 그러니까 대전환이 필요하다. 요거 조금 바꾸고 요거 조금 아끼고 요거 이렇게 그래도 뭐랄까 아끼기 동참한 사람이 1000명이 됐어 이런 거 물론 그거 만들기 어렵죠. 근데 그걸로 해결은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이제. 근데 원래 유엔 사무총장은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희망적으로 약간 합의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반기문 사무총장 때 된 거잖아요. 완전한 재앙이 온다. 이런 표현 원래 잘 안 씁니다. 차, 가정, 공장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아이고, 불쌍한 방글라데시 어떻게, 인도 사람 너무 덥대.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용 빼는 제주 있나요? 일본에서 홍수 많이 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장마 심했지만 거기서 홍수가 안 나다가 그러니까 폭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점점 더워지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남부지방 홍수 이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57일 장마 54일 겪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쌀 생산량이 5% 줄었나? 그런데 시작이다. 올해 대파 10,000원 그것도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가 시작이다. 근데 내년에 당장 박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서서히 목을 조여 오는 거죠 이제. 그 대전환, 점진적 변화 소용없다. 작은 실천 의미 없다. 그냥 버리세요 그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천안시에 가가지고 천안시 의회에서 난리 치시던지 아니면은 서울 상경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전기차라도 더 퍼지게 하시던가 이제 그게 또 더 낫기도 합니다. 제가 하여튼 진솔한 대화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차를 타는 사람이 차를 안 타게 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솔직히 안 돼요.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차가 없으면 모를까. 근데 망해도 일하러 다녀야 한다고 차를 사요. 그럼 좀 작은 차 사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걸 완전히 포기하게 하려면은 더 심각한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조금 훨씬 나은 방법으로 하게 하려면은 전기차로 바꾸는 거 뭐 이런 게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한 4, 5년 전부터 태양광 전기차 하라고 학원 다닙니다. 예. 아무튼 또 얘기할게요, 그거는. 아무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뭐 재활용 뭐 텀블러 이런 걸로는 사실 어림도 없고, 심지어는 제가 전공한 게요, 정과점 평가라고 해가지고 원료 채취부터 폐기 내지는 재활용까지 해서 전체 영향을 보는 거가 제 전공이었어요, 대학원에서. 뭐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그랬는데 그 결과는 예를 들어서 텀블러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하나 사셔가지고 3,000번인가 정도 쓰지 않으면 그거 종이컵이 더 낫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 쇠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구부리고 뭐 예쁘게 또 뭐 페인트 칠하고 그거를 박스에 담아가지고 트럭으로 옮겨가지고 그거를 사고 뭐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거 닦을 때 또 물 쓰고, 어떤 분은 또 깨끗하게 한다고 세제 또 엄청나게 하고, 그냥 종이컵 쓰고 버리는 게 나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텀블러 3,000번 쓸까요, 과연? 웬만한 사람들이? 저도 못 쓰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언젠가 어디다 두고 오거든요. 갖고 다니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종이컵 쓰자는 아니에요. 쓰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모은 그런 시민들의 힘을 쓰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없는 거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 사고에 대전환이 필요한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막 함부로 쓰느냐? 절대 안 그러죠. 근데 제가 그런 실천 같은 거는 사람들한테 지적질 하면은 이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식구들하고도 막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은 거는 그냥 내려놓고 큰 거를 좀 하는 식으로 좀 바꿨죠. 아무튼 참 말이 많죠, 제가. 이게 UNEP에서 유엔 환경계획에서 내놓은 현재 상황과 앞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7.6%씩 매년 줄여서 지금 수준에서 절반을 만들어야 1.5도에서 멈출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있다. 50%. 100% 없어요. 기후변화 온실가스 열심히 줄이면 예전처럼 좋아지느냐? 안 좋아져요. 그럼 지금 상태 유지하느냐? 안 돼요. 더 나빠져요. 다만 최악을 막은 안 갈 수 있는 정도를 하려면 지금보다 반을 줄여야 돼요. 누가 줄여야 되느냐? 전 세계가. 북한, 뭐 중국 다 포함. 한편으로는 그래서 야, 이게 되겠냐? 망했다. 대충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뜻으로 우공이산, 미련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민, 뭐 지구 파괴? 뭐 자연의 힘이 뭐 위대하다 그러지만 그 자연을 바꾸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많은 기껏 꾹꾹 담아놨던 석유 석탄을 막 캐내가지고 엄청나게 써버려가지고 지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허탈한 마음으로 좀 웃음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 알고 있자고요. 현실은 알고 내가 뭐 더 막 살던 더 열심히 하던 어디 가서 유리창을 깨던 그래야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자꾸 소소한 거에서 이렇게 막 서로 에너지 낭비하는 건 저는 좀
인생 낭비다, 진짜, 그거는, 한편으로는. 예.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덜컥 좀 줄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꾸준히 올라옵니까, 이게. 절대 안 떨어지는 게 이산화 온실가스거든요. 주변에 차도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덜컥 코로나 때문에 5%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 그래도 뭐, 약간 희망적이네? 한편으로는, 동시에, 아니, 이 난리가 났는데도 5%밖에 안 떨어져? 야, 씨, 그럼 이 난리가 매년 더 심하게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예, 하여튼 그만큼 좀 어렵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 예. 그러니까 4월 22일에 지구의 날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린워싱 열심히 할 때,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자, 좀 모이세요. 이제 좀 진지해집시다. 해가지고, 아까 목표는 한 50%, 45% 줄여야 되는데, 이것도 기준 연도가 2010년이냐, 뭐 2017년도냐 다 달라요. 막 이렇게. 대충 50%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50%. 뭐가 됐던 간에. 유럽연합이 그래서 제일 모범생이에요. 27개국인가 있는데, 28개국인가? 우리는 원래 얘기했던 대로 55% 줄입니다. 네. 네. 뭐예요, 그게? 52가 뭔가요? 55%요. 아니, 50에서 55%. EU가 27개국이라고. 20개국이요? 예. 예.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숫자에 대충 맞으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후변화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숫자, 토시 엄청나게 저기 뭐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그걸 안 틀리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17개국, 뭐, 영국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그렇고요. 예. 미국이 원래 25% 목표였는데, 50에서 52% 하겠다고 이제 올렸고요.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왜냐면 미국 정도 되면은 한 60% 해줘야 나머지가 좀 못해도 이게 커버가 되는데, 제게 그냥 커버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만만한 목표는 아니에요. 예, 25%에서, 그러니까 거의 2배 높이는 거니까. 일본은 이제 바로 화답을 했죠. 46에서 50%. 그러니까 반올림에도 50%, 그리고 또 봐서 50%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것도 2배. 근데 한국은, 저 진짜 청와대에 있는 일하는 분들 등등등등 좀,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 무슨 대통령 연설에서, 참고로 저는 대통령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어쩌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그나마 이제 해외에 석탄 발전소 지을 때, 이런 우리나라 정부 소유의 은행, 산업은행하고 뭐 수출입은행 뭐 이런 데서 아무튼 대출 안 해줄게요, 이제는. 지금까지 하던 건 하고요. 더 이상 안 할게요. 뭐. 그거는 진작에 써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전소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온 마음을 모아서 하루에 한 5가지 실천해도 그 이상의 온실가스가 빡빡 나와버립니다. 네. 이러니까 약간 저는 가끔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에이, 진짜 내가 하면 뭐하냐, 진짜. 야, 고기 먹고, 야, 어디 가자. 뭐. 솔직히 근데 고기는 먹게 해요. 돈가스 애들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어디 막 멀리 가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해외여행 휴가로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한 방에 온실가스가 한 3톤, 4톤, 계산하기 따라서는 막 한 4, 5톤 나와버리거든요. 가끔 근데, 환경운동 하고서 힐링 하신다고 해외에 가시는 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좀 한마디 했더니, 뭐, 엄청 변명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아니,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어요. 그거를 무슨 힐링한다고 갈 건 아니죠. 특히나 해외 환경운동 하다가 피곤하다고 힐링한다고 가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안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우리의 모순도, 좀 걷어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차 있다고 뭐 10년 동안 벼르다가 뭐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넌 나쁜 놈 뭐 나는 뭐 이러면 또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한번 가면 온실가스 한 몇 톤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참고로 소나타 같은 거 한 대 가지고 한 1년에 15,000km 타면은 한 3톤 나옵니다.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은 한 5톤, 10톤 뭐 왕복하면은 예.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어떤 거는 뭐 10톤, 어떤 거는 5톤 그러는데 뭐 대충 한 5, 6톤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께서 이제 누가 뭐 이렇게 아이디어 줬겠죠. 저기 넥타이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넥타이를 메고 가셨다는데 그런 거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잘못된 그런 기후 인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안에 우리나라도 목표를 높인다고 했어요. 지금 24%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40% 정도 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근데 부족하고요.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는 한 4시간 강의할 것 같아요. 자, 약간 숫자로 들어갈게요. 숫자로. 상황은 그렇고 어디에서 얼마큼 나오는지. 이 온실가스만 줄이면 되거든요. 자,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하고 열 만들 때 25%. 농사는 뭐 괜찮을 것 같죠? 요즘 또 뭐 농촌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농업이 온실가스 흡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전 굉장히 갸웃한 얘기예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그 해외에서 사료 뭐 이런 거 때 뭐든지 뭐 하여튼 고기, 가축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비중이 좀 적어요. 우리나라가 막 목장이 많은 데는 아니니까. 근데 이쪽도 문제가 많다. 건물 난방 이런 거에 그 경동 나비엔 무슨 뭐 우리 아빠는 지구를 살려요? 그 뻥이거든요. 그거. 우리 아빠는 지구를 좀 천천히 죽이는 기술을 해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가스보일러는 이제 퇴출 대상, 판매 금지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린워싱과 이게 좀 한 4박자 늦어요, 4박자. 자동차 포함해서 그런 거, 배, 비행기가 14%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되네 이럴 수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또 이게 제일 많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가 제일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많이 줄였거든요. 전기나 이런 거, 태양광 풍력으로. 산업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포스코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 막 이러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한 10% 나옵니다. 10%. 그다음에 기타 에너지 등등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큰 놈만 잡자고요. 큰 놈만 일단. 이 가끔 보면은 되게 또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숫자를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김희석 선생 자료는 뭐 이게 뭐 약간 틀렸다고 뭐 이거 약간 오래된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큰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게 또 이제 또 온실가스랑 또 CO2랑 또 다르긴 해요. 이제 또 그래서 이제 CO2 면에서는 아까 이거는 좀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크게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가 있고 뭐 그 외에는 잡다한 것들인데 그 메탄이 많이 나와요. 농림 저기 소 방구 뭐라고 하는데 방구 아니고 트림인데 소가 뭐 워낙 많잖아요. 소고기 흔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소하고 양이 제일 문제인데 온실가스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CO2 그 온실가스 한 70% 되는 건데 거기서는 자동차가 22%가 되고 그 안에서는 일반 차 이렇게 SUV 뭐 승용차 카니발 정도까지 해서 40%, 그다음에 대형 트럭 물자 실어나는 대형 트럭하고 이런 것들 버스도 포함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한 34%여가지고 어쨌거나 엔진이 달린 것들은 다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 엔진 있어. 친환경 차인가 아닌가 필요 없어요. 그냥 퇴출 대상
친환경 아니야. 좀 더 얘기하자면 친환경이란 말이 되냐 봐요. 쟤는 나 좀 덜 때리고 얘는 나 많이 때려. 얘는 착한 애야. 뭐 친구부 뭐 아동 뭐 이런 거 깡패죠 어쨌거나. 예,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친환경이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어, 우리나라 통계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국가 공인 통계는. 예. 이게 좀 이렇게 모아야 된다는 얘기지 알아보기 좀 어려운데, 보면은, 예, 요 빨간색이 이제 최대, 그러니까 제일 많죠, 비중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 중에 뭐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예, 뭐 LPG 이런 거 들어가고, 뭐, 썬연료, 예, 부탄가스 뭐 이런 거 다 그냥 뭔가 태웠다. 열이 난다. 그러면은, 얘는 없애야 되는구나. 예, 라고 보시면 되고. 한편으로 간단하죠. 세 개만 없애면 돼요. 예. 세 개만 없애면 일단 문제의 한 80%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여기 밑에로 내려가는 거 있어요. 마이너스로. 요거는 뭐냐면 숲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어제자로 과학자들이 이걸 검증해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오버하게 잡은 것 같은데 이만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또 나왔어요. 또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또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한 15% 늘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또 참고로 산림청에서는 또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쓸모가 없다고 다 베어버려야 된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베우고 다시 심어야 된다고. 근데 해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났어요. 막 나무 베자고. 산림청이 조금 문제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야 너는 너만 맞고 뭐 이렇게 걔네들은 다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가 싫다는 얘기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볼 텐데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자료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뭐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데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가 20년 전에 자동차 회사, 석유 회사, 자동차 회사, 석유 회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막 뭐 좋아졌어요, 잘하고 있어요, 뭐 기후변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뭐 그래 과학자들 연구나 더 해봐. 확실하지 않다는데 우리가 막 바꾸면 힘든데 뭐 연구나 더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 많이 허비했고요. 지금도 그런데 보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도 이게 이제 전 세계도 10위인데 월마트라고 해서 뭐 이마트 같은 데가 이제 1등인데 석유, 전기, 석유, 자동차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가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좀 많이 내는 편이고 자동차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이제 또 광고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유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결론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온실가스가 문제고 그거 나오는 거는 에너지인데 에너지 중에서 다른 게 아니라 태양과 풍력 이런 게 아니라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걸 이제 빨리 줄여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유럽을 보면 이게 그나마 가장 잘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긴 좀 통계가 약간 더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돼 있어요. 아까처럼 뭐 이렇게 우리나라 통계는 그게 뭐 국제 표준이긴 한데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자 전력, 그다음에 자동차, 트럭 이런 거, 건물, 난방이죠 보통. 전기는 이제 여기서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산업, 막 코크스 석탄 이런 거 막 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여기 산림 있는데 사실 줄긴 줄었는데 제일 잘한대요, 이게 전 세계에서. 그거밖에 안 줄었어요, 사실은. 이거 심지어 이거 늘었죠, 자동차는. 딱 눈에 보셔도 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자동차 얼마나 선전합니까? 거기다가 되게 아이러니는 뭐냐면 작은 차를 타도 모자랄 판에
참고로 작은 차도 온실가스 많이 나오거든요. 예, 별로 도움 안 됩니다. SUV. 너도나도 SUV예요. 예전에 엑센트, 아반떼 이런 거 탔잖아요. SUV 아반떼 저기 엑센트 조금 벌면 소나타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그랜저. 차가 아무래도 좀 날렵하잖아요. 공기 저항이 적고. 그래서 연비가 좋단 말이에요. 덜 무겁고. 근데 뭐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현대차에서 일했거든요. 첫 직장 현대차인데 SUV가 돈이 많이 남아요. 팔면. 예. 그래서 막 열심히 홍보를 하죠. 그래서 팔리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 사람들이 이거 찾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또 이제 SUV를 더 만들고 더 팔고 더 홍보를 하고 예, 그러고 있죠. 근데 이게 참 SUV 열광을 하다가 이제는 그 벗어날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더 늘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우리가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SUV를 막는 방법도 있죠. 예, 물론. 그게 되면 더 좋아요. 그게 안 되면 전기 SUV를 사게 하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된다.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산타페 정도 사면은 세금을 추가로 한 1,000만 원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전기차나 소형차를 사는 사람들을 보조를 해줘요. 큰 놈은 때리고 작은 놈은 도와준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SUV가 좀 안 늘어나는 편인데, 더 큰 차는요, 최대 2,000만 원까지 때려요. 큰 차 타고 싶어? 오케이. 2,000만 원 더 내고 타, 그럼. 그걸 갖다가 좋은 데 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법을 만들었다가 국회 통과까지 한 다음에 갑자기 5년을 미루더니 이제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듣기로는 현대차가 로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로비를 하고 대신에 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한전의 그 삼성동 부지를 좀 비싸게 사주는 걸로 딜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100% 확인은 안 된 거지만 뭐 꽤 신빙성이 있는 게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웃기게 국회 통과까지 다 하고 입법력까지 한 다음에 갑자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됐었으면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뭐죠?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거? 더 큰 거. 산타페가 끝인 줄 알았더니 더 큰 거 나왔죠. 갑자기 차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숲이 흡수를 약간은 해요. 많이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나무 심기를 해가지고 이거 다 한다? 아니 지금 보세요. 이만큼이 나오는데 나무가 이만큼 처리하는데 어쩌라고요 이거를. 나는 쓰던 대로 쓰고 대신에 중학생 아들을 아르바이트를 시켜가지고 아르바이트 2개 시켜가지고 우리 집 적자를 이렇게 막 메꾼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나무들 지금 많이 죽어요. 개선충도 그 개선충이 퍼진 게지만 왜 퍼졌겠어요? 따뜻해서 그래 따뜻해서. 예전까지는 올라가다가 추워서 죽었는데 지금은 안 죽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무 심기가 최고라고 나무 심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나온 연구 결과에서 요만큼 하는 줄 알았더니 요만큼도 아니었더라라고 지금 나와요. 그래서 나무 심기로 하겠다는 것은 전혀 계산이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자세로 이렇구나. 얘를 줄여야겠구나 라는 거죠. 참고로 또 탄소 중립하면 또 헷갈려 하시는 건데 그 탄소 온실가스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누가 또 그거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런 짭짤한 디테일에 좀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거 인생 낭비예요.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뭐냐면 근데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이거 0까지는 못 만들 것 같다 보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뭐 생각을 해봐도 0은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줄인 다음에 숲으로 나무 부분을 처리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로 갔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여기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를 해서, 그럼 이놈을 바꾸자. 이렇게 하셔야지, 뭐, 이렇게 하시던 거 하시면 안 된다. 전기가 이만큼, 930. 산업이 이만큼인데, 뭐, 그러니까 여기, 수송. 이놈의 자동차, 개인 자동차가 이만큼, 트럭이 이만큼, 뭐, 조그만 트럭이 이만큼, 뭐, 이렇게. 예. 비행기는 여기 작아서, 별거 아니라 하잖아요. 이거는 국내 항공만 그래서 그래요. 국제 항공은 따로 빠져 있습니다. 예. 그게 한 3% 정도 돼요, 이제. 예. 그 다음에 건물, 난방인데, 이제 사무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정, 그 다음에 산업, 꽤 많죠. 시멘트, 철강, 뭐, 화학,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종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이 아껴야 된다고. 이면지 막. 이면지 안 쓰면 너 막 이러는데, 당연히 저도 이면지 써요. 근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등등등등.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농업인데, 여기가 이제 양 키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흙이요. 자꾸 쉽게 내려가거든요. 농지 관리 제대로 안 하면. 특히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쉽게 내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또 그게 이산화탄소로 변해, 나중에. 그래서 그거. 숲은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죠. 얼마 안 된다. 이게 이제 국제항공. 이건 좀 비중이 되죠. 국제해운.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끌어내려서 제로를 거의 만드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될 게 농업. 줄일 수는 있는데 이제 제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농업하고 이게 뭐지? 두 가지. 이게 산업하고 농업에서 결국 못 줄이는 거 있을 거고, 농업은 사실 거의 안 줄죠. 한마디로 진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식량은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이렇게 숲을 좀 늘려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때쯤 되면은 우리가 퉁퉁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싹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주는 무슨 진공청소기 비슷한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희망적으로 잡은 게 요만큼. 근데 그래봤자 요만큼이에요. 참고로 이 자료는 그린피스 자료가 아니라 맥킨지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컨설팅 기관 자료예요. 이제 거기서는 10년 전에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이제는 어이구 이걸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이거 해결 못하면 다 망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까 2018년도 기준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 자세가. 과학자들이 좀 솔직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선 또 이거 CCS 이거 탄소 포집 저장 한다고 막 당장 될 것처럼 막 엄청 얘기하는데, 그거 10년 전에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 했고요.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거 하려면 또 돈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거 할 바엔 다른 거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하고 있다가는 이제 망하는데, 가끔 보면 기술 개발이 해결되지 않겠냐. 기술 개발되면 해결될 건데 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이렇게 되게 태평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책임한 거죠. 안 되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안 된 지가 20년 됐는데, 이게 기술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공기 중에 있는 거 잡아내는 것도 뭐 그건 좀 다른 기술이지만, 굴 쪽에서 나오는 것도요 수증기랑 뭐 CO2 섞여 있는데, 그걸 CO2만 잡아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기술이 있어요. 근데 잡아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처리를 하려면 못하려면 땅에다 묻다 뭐 이러는데, 그러려면 파이프라인을 쫙 깔아야 되고요. 땅에다 묻을 때 이게 그냥 들어가나요? 엄청나게 우겨 넣어야 되거든요. 전기 무지하게 쓰거든요. 근데 땅에다 이걸 넣으면은, 네, 잘 오셨어요. 절대 앞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게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러나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포항 지진 기억하시죠? 수능 그거 할 때 포항 지진 났던 거. 그게 뭐냐면 지열 발전한다고 땅 판 다음에 물을 집어넣는 게 좀 세게 넣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충격이 온 거거든요. 아니, 그거 물 조금 넣어도 그렇게 되는데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우겨 넣으면 그게 가만히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깨지면서 새어나오고. 그거 한꺼번에 새어나오잖아요? 그럼 사람 지치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진 않았었는데 그 시설에서 깨져 나오는 바람에 사슴 같은 게 좀 이렇게 뭐 꽤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단. 미국인가 유럽에 사다가 이거 아이씨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네. 중단 하고서 돈만 쓰고 못했다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기업적인 기관이지만 맥킨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요건 나중에 뭐 약간의 그게 좀 가능할 수도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좀 다르긴 하다. 이거는 이제 잡아내는 거고 이게 굴뚝에서 갖다가 집어 넣는 거에 대해서는 맥킨지에서는 뭐 한 5% 10%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긴 하는데 저는 뭐 어렵다고 보는 게 안 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진짜 이대로 가면 이제 한 4시간 할 것 같은데 뭐 요점은 다 나왔어요 지금 이미. 자, 전력 부분 그나마 가장 줄이기 쉬운 거예요.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꾸면 요색이죠. 확 줄일 수 있다. 다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그다음에 건물 난방도 단열도 개선하고 뭐 그다음에 사실 전기로 히팅한 걸 바꿔야 돼요. 그 히트 펌프라고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가스 보일러 이런 건 아무리 효율 좋아봤자 이산화탄소 나오고 또 추가로 그게 이제 또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도 만들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효율을 높이려면 가스보일러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이걸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질소가 타면서 질소산화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그게 밖으로 나오면은 또 다른 거랑 결합해가지고 초미세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그 천연가스, 뭐 쉐일가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쉐일 오일 뭐 이런 거? 그거를 판 다음에 그 뒤처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거기서 또 메탄가스가 계속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쓸 때도 문제지만 캘 때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그냥 뒀다가는 답이 없는 그 에너지입니다. 뭐 지금까지 잘 써서 뭐 그건 땡큐인데 더 썼다가는 이제 간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칼로 흥한다, 칼로 망한다고. 화석연료로 흥한 인류, 화석연료로 망한 딱 그 단계에 돼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하여튼 뭐 농업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최근에 또 이제 한소중이 그러니까 농촌 무슨 연구원 이런 데서 막 이 농업이야말로 뭐 도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막 제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너무 막 성격도 좋으시고 밝고 막 명랑하고 그래 난 역시 나는 원래부터 농지가 좋았어. 논 이런 게 난 역시 마음에 들었는데 역시 그렇구나.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나한테 사기 안 칠 거야. 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김우수 사무국장님은 저 사람 강의 잘하겠지 하고 믿었는데 이게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저는 정말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뭐 나중에 서로 얘기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강의 하기로 했으니까 할게요. 현실을 알자. 하고 전기 생산은 석탄이 820g, 1kWh당 보통 한 300kW 씁니다. 한 가정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바이오매스를 섞어서 태운다. 조금 줄어요.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웃긴 거 아세요? 산림청장이 그 며칠 전에 남동발전이라고 석탄발전소 엄청나게 돌리는 회사에 상 주시더라고요. 뭐 산림인의 뭐 상인가? 나무 갖다 태웠다고. 와, 어이없어. 지금 산림청 계획이요. 30년대 나무 다 잘라가지고 그런 데다 태우고 그렇게 하고서 저기 뭐 탄소 중립도 하고 그리고 다시 심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임업하는 사람들, 그 임업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자기도 이게 뭐 해먹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이없게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상을 주시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산림청이 그 막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태양광. 저기 뭐 나무 뭐 배구 저기 태양광 설치하면은 막 이산화탄소 안 줄어든다고 막. 그걸로 오는 사회적 이익도 되게 적다고 막. 그래 놓고서 하는 짓이 무더기로 잘라가지고 남동발전에 팔아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만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230이에요, 230. 이걸로 안 돼요, 탄소 중립. 너무 많아요, 이거. 이것도 좋게 봐서 230이지, 더 따지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만하자. 이게 좀 문제가 많아. 그만하자. 이미 지어놓은 것들은 보조금 받아. 근데 뭐, 이제 그만 져, 이제, 그만, 이렇게. 태양광, 대형 태양광, 지붕형 태양광, 지열, 요건 태양열. 요거는 이제 그 판때기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막에서 하는 거고, 이게. 수력. 원자력이, 온실가스는 뭐 낮아요. 이거는 인정하자고요, 우리. 다른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온실가스는 낮아요. 해상풍력, 육상풍력. 요게 제일 쓸만한 것들입니다. 요게. 참고로 이게 48이 나오는 이유가 태양광이 이거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걸 만들 때 쓰는 전기가 많아서 그런 건데, 앞으로 근데 요 전기가 점점점 태양광 풍력으로 바뀌면 그때는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렇다. 완벽한 에너지는 없다. 다만 훨씬 좋은 것들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단체들이 보통 육상풍력도 반대하고 해상풍력도 반대하고 태양광도 땅에다 하는 거 반대하고 지붕에만 하라고 하는데, 지붕에다 더 할 수 있지만 건물주들이 말을 안 들을 경우 못하고 실제로 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다 해봤자 양이 충분치는 않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열은 우리나라 해봤는데 지진 나서 수능 연기됐다. 요거는 태양열은 대구에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댐은 더 짓장이 좀 그렇다. 뭐 원자력들은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요거를 하는 사람들이 산림청장 상을 받았어요. 기가 막혀. 참고로 저는 태양광 좀 했거든요. 여기저기다 빚 한 7억도 있어요. 빚이 7억이에요. 7억. 팔면은 다 갚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제가 환경 파괴범처럼 욕먹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좀 슬픕니다. 그거 그럴 때가 아닌데. 그리고 참고로 아니 산림청장을 빨리 가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다 베겠대요. 지금 싹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세요. 기가 막혀요. 미국에서는 전기 만드는 기업들이 90% 80% 줄인다고 선언을 막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전이 어려워요 막 이러고 있어요. 공기업이라는 게 참. 이거 트럼프 때 이런 거예요. 트럼프 때 이때만 해도 야 이거 줄일 수 있네. 안 줄이면 이거 안 되겠네 이러고 있었어요. 태양광 가격이 비쌌어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이제 뭐 시설 뭐 단위당 $200, 뭐 자세하게 보실 것보다는 그냥 이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이게 아파트 값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한 5분의 반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10년 안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빨리 떨어지다가 지금 좀 완만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팍팍팍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예. 저는 한 이때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 저 비싼 거 어떻게 쓰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완전 싸잖아. 그래서 이렇게. 예. 참고로 이게 그냥 싸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써야 싸지는 거지. 스마트폰 싸지면 써야지 하고서 아무도 안 샀어봐요. 안 되죠. 사실 지금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 내가 하면 할수록 더 싸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또 다른 뭐 지역별로 통계인데 전력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국도 굉장히 중국이 제일 많이 해요. 참고로 참.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넓어가지고 이제 뭐 여기는 더 덥고 여기는 더 춥고 이러지만은 평균적으로 비슷한데 우리나라랑 전기가 킬로와트아워당 한 지금 태양광이 한 70원 정도 합니다. 뭐 태양광은 뭐 사막에서나 해야 되고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이고요.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석탄 발전소 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거짓말이고 이건 영국 사례인데 비쌌던 게 있어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 비싸다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거의 제일 싼 게 돼버리고요. 육상풍력도 싸고 태양광은 여기는 햇빛이 좀 우리나라보다 좀 안 좋아요. 예. 참고로 새로 만든 원자력하고 비교해서도 월등히 싸다. 예. 비싸거든요 원자력. 독일 같은 경우 여기 바이오가 들어가서 약간 허수가 있지만 2019년도에 상반기에 거의 50%를 그런 재생에너지로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뭐 한 20% 이상 늘어나면은 뭐 정전된다고 막 난리. 그걸 관리를 해야죠, 그거를. 기술자들이 뭐 합니까? 태양광은 땅을 버리는 것이냐? 이게 이제 뭐 독일인가 어디 모습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사례예요. 얘네들이 양이잖아, 양. 트림을 많이 하거든요. 소랑 양이 이제 그 창자가 4개고 해가지고 소화시킬 때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온실가스 줄이고 얘는 온실가스 내뿜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목초지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태양광 설치한 다음에 밑에다 풀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식생이 살아난 것도 있어요. 예. 풍력 같은 경우도 농촌에서 뭐 미국의 경우고 우리나라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높은 데 가야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농민들이 풍력 설치하고서 이렇게 소득도 올리고 잘 살고 있다. 공존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망했다. 여기다 뭐 못 살겠다. 이런 사례가 다 이렇게 우리나라인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땅을 빌려주세요. 이거 설치하고 뭐 하실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풍력협회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풍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반대예요. 막 새가 죽고 뭐 어쩌고. 새는 뭐에 많이 죽는지 아세요? 고양이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방음벽, 고속도로에 있는 유리 방음벽 최악입니다.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우린 그런 규제 안 하죠. 경관에 좋으니까. 참고로 경관주의하고 환경주의랑 다른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에 필요한데 경관에는 안 좋은 게 있고요. 경관은 좋지만 환경에 도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관주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풍광이 사라진다 보죠. 가만히 가면 풍광 완전히 망해요. 다 없어져요. 진짜로. 뭐 한편 다행인 게 자본주의의 선도주자인 이런 자산 관리하는 회사
사람들이. 이게 요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블랙록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5%, 현대차 주식 5%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국민연금도 굴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2020년 1월에 자, 앞으로 온실가스 안 줄이고 뭐 기후 뭐 변화 이런 거 대응 안 하는 사람들은 투자 안 해요, 이제. 예, 앞으로 이거 잘 되게 글렀어. 그리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위험해졌어. 이제 준비해 이제라고 이제. 그래서 올해 뭐 ESG 경영 뭐 이러는 거예요. 예, 저기서 편지 보냈거든요. 탄소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IMF 국제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기금 같은. 나 왜 이러지? 예. 근데 제가 약간 뭐 이런 이름이 뭐가 중요한가 뭐 이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러면은 전기가 40% 비싸지고 휘발유가 14% 비싸질 수 있다. 10년 동안. 난리 나죠. 뭐 정치인들 이런 얘기 하면.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 정도 뭐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다 죽자고요? 뭐 병원 갔는데 수술비 300만 원 나온다 그러니까 300만 원 너무 아깝다. 죽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나라 근데 전기요금 올린다면 난리 나죠. 그게 도대체 원래 우리가 피해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전기를 진짜 많이 쓰는 데는 기업인데 기업은 10% 올라도 비용이 좀 나가죠.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퍼뜨려 놓은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전기요금은 안 되지 뭐 이렇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 완전 바보 같은 생각에 우리는 푹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올리자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탄소세가 원래 무슨 기준이냐면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를 얹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걸 평생 내다 죽어라가 아니라 자 이거 올리니까 이걸 내느니 다른 거가 낫죠? 다른 걸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이걸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이런 거 도입할 때 IMF도 국제통화기금인가요? 네. 그 통화기금도 이 세금을 얹고 다른 세금을 줄여라. 소득세나 뭐 부가세를 줄여라. 아니 뭐 필수품 사고 이러는데 뭐 부가세 다 받아야 돼? 좀 줄여 그냥. 대신에 탄소 많이 해가지고 돈 버는 애들은 돈 내라고 해. 그게 비싸져야 다른 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데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활성화 되니까. 그 활성화 되다 보면 또 얘가 싸지죠 보통. 예.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거지. 니들 이거 세금 한번 먹어라 이게 아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또 전경련 이런 데서 막 그거 나오면 기업 활동이 안 돼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면 니 책임질 거야? 협박을 하죠. 우린 또 그렇지 뭐 일자리가 뭐. 근데 일자리 지금 뭐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거 규제 거의 안 하거든요. 일자리 막 팍팍 늘어나나요? 쌍용이 막 공장 새로 짓나요? 르노 삼성 공장이 막 돌아가나요? 저기 군산 GM 공장이 막 팽팽 돌아가나요? 장사 안 돼요. 그런 물건은 이제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수요가. 싸고 좋아요. 됐어요. 이산화탄소 나와요. 땡.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에너지 가격. 가스 발전 탄소세를 얹은 순간 가스 발전이 원래 제일 쌌었는데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오마 이거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계속 그럼 안 해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우리 속도 위반하면 벌금 매기잖아요. 음주 위반하면 감옥 집어넣잖아요. 그걸 해야 그런 걸 안 하는 게 사람이지. 그런 거 안 해도 온 국민이 막 그래 내가 뭐 바꿔야지. 그렇게 안 된다. 선진국은 뭐 시민 의식이 높아가지고 뭐
꼭 그렇지 않아요. 더 비싸게 만들어 주는 법을 합의한다라는 게 좀 의식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안 됩니다. 자동차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안 쓰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현재로서. 그래서 이제 뭐 분석을 해보면 좀 빨리빨리 할게요. 전기차를 바꾸면 돈도 아끼고 공기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석유가 안 팔리죠. 석유를 파는 회사들은 괴롭죠. 그리고 석유를 팔 때마다 세금을 걷는 기재부 공무원들도 어이씨 저건 유지하고 싶은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결탁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의. 깡패랑 뭐 경찰서랑 약간 좀 이렇게 대충 이러고 살자 뭐 이런 비슷한 그런 분위기예요.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일자리는. 왜냐면 전기차가 된다고 맨날 전기차 되면 일자리 준다고 하는데 차 생산할 땐 줄어들어요. 전기차 충전기니 뭐니 뭐 이것저것 뭐 관리니 하다 보면 좀 늘어난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1년에 600파운드 절약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집집마다 100만 원씩 더 생겨요.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일자리만 줄어든데 그냥 공장 사람들 일자리만 그러면 챙기면 다예요. 세상에. 이산화탄소. 이거는 차라리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천병 같은 무슨 컨설팅 업체가 훨씬 더 낫다니까요. 휘발유차, 디젤차, 뭐 그다음에 천연가스차, 전기차가 5, 얘는 164, 수소차 8. 수소 낮죠? 8이면. 근데 재밌는 거는 전기차의 거의 2배예요. 실제로 이것도 그 뭐야 100% 그린수 썼을 때 얘기예요. 별 3개. 지금 우리나라는 100% 그레이 수소입니다. 천연가스로 CO2 뿡뿡 나오면서 만든 수소예요. 수소차 친환경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차 아무도 안 해요, 진짜.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 또 막 너는 뭐 우리나라 산업을 응원을 안 하고 아니 친환경에 응원을 하지. 근데 수소차 한 대 보조금이 3,500만 원씩 써요. 전기차가 더 나은데 전기차는 1,200만 원밖에 안 줘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자동차 공장에서 줄어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 외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납니다. 정유회사 뭐 이런 발전소 이런데 사실 고용이 별로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특히 석유 쪽에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연봉이 높은 거예요. 적은 인력으로 많은 걸 만들어서 파니까. 일자리 타격 크지 않다. 이 사람들 거를 없애고 차라리 같은 돈을 쓰면 이렇게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 사실 대구가 그렇게 좀 하는데 전기차만 더 활성화시켜도 지역에서 일자리 생기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돈을 아낄 수 있거든요. 대구가 그걸 좀 잘했어요, 나름대로. 저는 그런 거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니 우리가 무슨 전기차 회사 무슨 뭐야 이렇게 좀 무슨 뭐 세일즈맨인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구온난화 뭐 기후변화 대응에는 아끼고 뭐 이런 거보다는 대안적인 거를 더 빨리 퍼지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색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안 하면 끝이에요, 그냥. 답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약간 그런 기술이 없던 때는 쓰지 말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기술이 나왔고 그런 기술이 퍼지려면 노력이 좀 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더 퍼지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타지 말아라 했다면 이제는 이거를 바꾸시던지 타지 마시던지라고 그 옵션을 좀 주는 필요가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안 바뀌면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약 소꿉장난 같은 거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전기 많이 쓰는 거 아니냐. 300만 대가 있어도 0.5% 정도 수준이다. 우리나라 차가 2,300만 대가 있습니다.
수소가 훨씬 힘들어요, 수소가. 근데 여기 재밌는 거 있네. 자, 수소 충전소. 어디서 하죠? GS 칼텍스. 석유 가스 회사가 수소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차를 미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전기차에서는 여기에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자기 하려고 또 다시 한번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통하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는 안 통하는데.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거는. 네. 근데 우리나라 진짜 웃기는 거 아세요? 제주도가 태양광 풍력도 많이 해가지고 전기가 남는 거예요. 그 피크 시간대에. 수요도 없는데 막 짓더니 그래서 막 남아들어서 강제 종료를 했다고 이 문재인 정부가 막 몰두하고 이거 그 원희룡 지사가 좀 더 밝은 거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근데 출력 제한을 가동 중단. 이거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고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영국의 이제, 저기, 충전소 위치인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 있어요. 참고로 이게 충전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헤드라인을 보시면, 영국 전기차 오너가, 액세스 클린 에너지. 너무 많은 전기가 나오는 시기 때문에, 무료 충전을 제공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에서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봄, 여름에는 낮 11시부터 낮 3시 사이. 태양광이 막 빡빡 나올 때. 무료 충전. 가을, 겨울에는, 여긴 또 바람이 좋을 때잖아요. 바람이 좋을 때거든요. 영국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거 복지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똑같이 전기가 나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언론에서 한다는 짓이 야씨 그거 남아도 수요도 없는데 말이야. 수요가 없어요. 지금 온실가스 우리나라 엄청나게 나와서 줄여야 되는데 충전하면 되지. 우리나라는 또 태양광 동네 북이에요. 막. 맨날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전기가 이제 낮에 팍팍팍 나오주니까 남아서 이제 뭐 이웃나라에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또 이웃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연결된 데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충전하면 돼요. 이걸로 싸게 무료로. 그래서 전기차가 보급되면은 저런 식으로 그거 아시죠? 심야 보일러. 심야 전기 보일러. 그게 왜 퍼졌냐면요. 원자력 발전소 지은 다음에 전기가 밤에 남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써야 되는데 야야 저기 온수 심야 보일러 전기 싸게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은 사실 물 데워도 돼요. 물 데워도 되고 그게 좀 안 되거나 뭐 그러면은 저장을 좀 했다 써도 되고 근데 전기로 해가지고 사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석유 수입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쓰는데 우리 지금. 예. 근데 그런 또 인식 있죠. 아 배터리 그거 갈면은 차값 나온다던데. 아니 지금 100만 마일 가는 거 지금 거의 개발됐단 말이에요. 100만 마일은요 160만 킬로미터입니다. 택시로 써도 사실 돈 많이 벌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차도 한 4, 50만 킬로는 타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 얘기다. 10년 전에는 실제로 한 15만 킬로 뛰면 이제 갈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한 4, 50만 원 킬로 탑니다. 예. 근데 이 김재현 박사는 또 막 논문 써요, 막. 예. 월급 받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써요, 막. 소비자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약하는 규제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건요, 노르웨이 2025년, 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0년, 미국이 2030년, 35년 사이에 엔진 달린 차 판매 금지 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무슨 뭐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유의 나라 아니에요, 자유의 나라. 그런데 거기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판매 금지해야겠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법률 전공했나? 자유와 선택권을 제약하는 규제가 분명하다. 사회적 합의나 이런 거 선행되어야 한다. 아, 진짜. 제가. 뭡니까, 진짜.
석유회사에 가라고 해서 일하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은. 야, 요약하자면. 예, 줄이는 수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한 이 정도 합니다. 태양광 풍력이. 수소 만드는 얘기 있어요, 마크. 수소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태양광 풍력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원자력 얘기하는데, 원자력 별로 안 써요. 예. 위험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거의 마무리. 예. 지금 에너지가 이렇죠. 석탄, 석유 많이 쓰죠. 특히 자동차, 가스, 난방, 뭐 공장, 전기도 만들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다른 건 뭐 역할이 별로 없어요. 원자력도 이만큼 씁니다, 지금. 수소는 거의 안 쓰고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얘는 뭐 거의 없죠. 석유 조금만 씁니다, 그냥. 아직 좀 남는 거예요, 2050년에는. 이 가스예요, 천연가스. 또 조금은 써요. 얘가 거의 다 해야 돼요. 태양광 풍력이. 원자력은 조금 남아있겠지만은 많이 줄어들고. 바이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맥킨지가 보기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수소도 여기서 만들죠, 수소. 수소는 여기 따로 있을 게 아니라 이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인데요, 이거는. 예. 줄어드는 게 있어요. 한 600만 개가 줄어들 거로 보고 있어요, 유럽에서. 600만 개가. 근데 1100만 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주고 2개 받으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된다. 마무리. 요게 제가 만든 태양광 선소입니다. 한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논이었고요. 요걸 해가지고, 제가 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거 해도 되나? 근데 뭐, 사실, 온실가스 더 심해지면은, 뭐, 논에서 농사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등등 할 겸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고. 근데 보시면, 제가 거기 안 살아서 그렇지,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엄청 남아요. 이게 간격을 띄우는 이유가 겨울에 그림자 때문에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햇빛이 잘 들어요. 농사 지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여기 농사를 이제 지으러 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풀 자라게 두고서 죽은 다음에 또 풀 자라게 두고 이거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또 탄소 저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패널 밑에. 여기 풀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저기 가면은 이제 곤충도 되게 많아요. 예. 그 사실은 생태축 같은 쓸모도 있어요. 농지가요, 여러분. 뭐 보기 좋고 당연히 필요하지만 농지가 생태적이에요. 농약 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가 심은 거 빼고 나머지는 못 자라게 하고 비닐 씌워서 딴 거 못 나오게 하고 생태적이지 않아요, 별로. 이런 게 훨씬 낫죠, 차라리 생태적으로는. 다만 여기서 제가 먹을 게 안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나중에 고구마도 뭐 심으면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게 이제 경상남도인가 북도에 어디 있는 건데, 이게 그거예요.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농지에 이걸 하면 둘 다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수확이 뭐 한 5% 정도 줄어들 수 있대요. 근데 전기가 많이 나오죠. 부수입이 되고. 농지법상 우리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 이제 잡종지로 바꿔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잡종지로 바꾸는 거예요, 돈 내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게 하면 둘 다 할 수 있는데, 농기계도 다닙니다, 이거. 어떤 분이 보더니, 농기계만 다니면 좋겠네 했는데, 다니라고 만들어 놨어요. 일단 부정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이 막혀 있고, 바꾼다고 하니까 또 농민단체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아니, 어쩌자고요. 어쩌자고요. 그래서, 근데 주민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거 설치한 다음에 돈을 나눠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범 사업이니까 돈을 안 내고, 돈을 나눠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해가지고, 농사도 지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 수입도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는 또 지금 농림부도 반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몇 년째 지금 법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깝깝한 상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너뛰고 유럽에서 나온 얘기가 돈 안 든다. 투자금이 들어가지만 절약하는 게 많아가지고 회수가 된다. 그리고 당장 시작해야 된다. 상황입니다. 이거 발전소 또 전경인데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쭉 했는데 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좀 해주셨던 그 김지석 의원님께 큰 박수 우선은 좀 해주시고요. 지금 다들 화면을 끄셔가지고 박수 소리가 안 들렸을 것 같고요. 혹시 잠깐 좀 질문 사항이라든지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 하나 좀 들어온 것부터 좀 말씀을 여쭤보면은요, 채팅방에 좀 들어온 게,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국가나 기업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질문 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질문 좀. 네. 탄소 중립은 개인 차원에서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반만 쓰는 거예요. 진짜 극도 노력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정이 쓰는 전기가 7%고, 전기의 한 40% 석탄이기 때문에 제로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나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나 한국전력이 이걸 바꿔줘야 되고, 근데 또 전기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정부가 결단을 해요. 영국 아스톤 마틴 BMW 미니 공장도 있고 도요타도 공장이 2개인가 있고 닛산 공장도 있고 차를 150만 대가 만들어요. 230만 대가 팔리고. 근데 랜드로버 이런 것도 거기서 만들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참 안 좋은 차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자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에 장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게 어떻게 하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걸 알게 되고 상황이 이게 환경보호가 아니라 우리가 다죽게 생겼어. 내지는 그런 걸 알리고 청와대든 산자부든 세종시에 가서 뭘 하시던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고요.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이 똑똑한 양반들이 석탄발전소에 지난 10년 동안 10조 원을 빌려준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지금.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 내에 문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럼 발전소는 딱 문 닫는 순간 수익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에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활용되지 않게. 그러니까 나쁜 짓이지만 돈은 벌잖아가 아니라 나쁜 짓이며 돈도 손해볼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런 데에다 이제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좀 그렇지만 천안시라도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거 태양광 활성화 그 다음에는 전기차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도 다 같은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전기버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추가를 하냐면 수소는 못하게 하세요. 수소 예산 낭비예요. 수소 충전소 30억짜리인데요. 15억 들고 보조금 받고요. 1년에 한 1억 정도 보조를 받아야지 이게 적자는 안 나는 정도 돌아가거든요. 천안시가 제가 알기로는 수소차 좀 공급하는 것 같던데 수소차 한 대 보급할 때 전기차 세대 하라고 하세요, 차라리.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움직일지. 근데 전기차로 뭐 교통비 줄이는 천안시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그 버스도 아무튼 전기버스. 근데 이놈의 현대차가 중국 버스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근데 물론 우리나라 에디슨 모터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이상한 모터 막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장 나고 또 배터리도 한번 불나고 그래가지고 좀 잘 만들어야지 이걸 좀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근데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뭐 텀블러나 뭐 일회용품 뭐 장바구니 쓰기 이런 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 진짜로. 왜냐면 뭐든지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이 난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다른 거는 신경 안 쓰게 되는 게 심리가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 알아서 해. 그냥 편하게 살고 차나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면 충전기라도 많이 설치해가지고 충전기 없어가지고 설치 못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좀 예. 그런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안시는 지금 전기 저장 버스, 전기차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CNG 버스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방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수소 버스 들어서기 위해서 충전소를 좀 하나 짓고 있는 정도이고, 충전소는 천안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카드뮴인가 하는 발암 물질이 좀 나온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건가, 그런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 질문은 참 안 끝나는데 그게 2005년도 정도에서 만들었던 태양광 패널, 방막형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종류에 따라서 카드뮴이 들어간 애들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썼나 안 썼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05년도는 태양광 할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도 할까 말까 할 때니까.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실리콘 태양광, 그 파란색라는 거, 그거는 카드뮴이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는 아예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카드뮴이 들어간 태양광 패널은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카드뮴이 들어간 태양광 패널은 전 세계적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 왜냐? 왜 그럴까요? 카드뮴이 들어갔으니까. 예전에 제가 뭐 워크맨 이런 거 쓸 때 그게 있었어요. NICD 배터리가 있었어요. 니켈 카드뮴 배터리. 잠깐 썼었어요. 이게 카드뮴 써서 배터리 만드니까 되게 성능이 좋아. 근데 근데 카드뮴은 좀 처치가 곤란한데? 딴 거 없어? 리튬 이온? 이거 잘 되네? 야, 이거 하자 이제. 그래서 잠깐 썼던 건데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이쪽 사람들은요, 가짜 뉴스 이런 거 막 그런 거에 뭐 거리낌이 없어요. 막 갖다 쏘는 거예요, 그냥. 카드뮴 없어요. 근데 카드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특히 환경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더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와중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신나게 파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발 조금 더 나가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카드뮴이 뭐 들어가 있다. 태양광은 아무래도 딱히 못 만든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쓰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 그리고 카드뮴 오염은 안 됐어. 근데 지구가 3도, 4도 올라가지고 식생이 다 죽어버렸어. 뭐가 더 낫냐 이거죠. 근데 하지만 그런 고민할 필요 따위가 없다. 왜냐? 카드뮴을 안 쓰니까. 끝.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으실까요?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저 인간은 저거 하니까 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반대로 카드뮴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람 보고 근거 좀 대보려고 그래요. 근거 좀.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산자부 뭐 아무튼 무슨 뭐 시험 성적표 이런 거 대보라고 하세요. 없어요. 맨날 무슨 유튜브 이런 거 얘기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 세상은 평평하고 외계인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씁쓸한데 아무튼 없어요. 한번 좀 썼다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안 써요. 끝.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 건가요? 네, 답변 제가 추가로 주셨던 거, 말씀드리면
그 실리콘 태양광에도 납이 살짝 들어간 게 있어요. 전선 이런 거나 그냥 뒤에 뭐 선 납대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오염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 수상 태양광 할 거에서는 아예 그것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극도로 감시받아가지고 정말 모든 언행과 모든 거를 극도로 조심하는 예, 태양광은 사실 그런 겁니다. 한 수명도 한 4, 50년 쓰는데 일단 아무도 그렇게 안 믿고 얘기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 되고 뭐 그런 좀 웃기는 이게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안 되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제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또 하소연을 제가 해봅니다. 예. 예, 예. 어, 예, 제 채팅방에 질문은 아니고요. 작은 실천이 좀 도움이 될 줄 알았었는데,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지구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고민할 점들을 더 많이 만드는 좀 계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도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 시혜와 또, 그러니까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산업과 관련된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거나 뭘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항상, 개인한테 너무 많은 짐들을 좀 주는 부분들이 네네네. 네. 그래서 또 요청 좀 드렸었던 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믿고 왔었던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좀 요청드렸었던 게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네, 네, 상황이고요. 조금 보태자면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예. 길은 저쪽이라는 거죠. 저쪽이. 예.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이제 예, 하이오님께서 그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 이제 그거 아세요? 그게 딴 것보다도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블랙록이라는 회사에서 편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람 뽑고 막 이러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민들의 요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 편하게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씩 변해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완전한 재앙을 막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하면 아유 변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뭐야 조금씩밖에 안 변하잖아. 이 새끼 이게 사실은 맞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진짜 심정적으로는 가서 어디 은행 창문이라도 깰까 막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분위기에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방해가 될까 그런 고민에 전기차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제가 진짜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런 거 뭐 수백 개인데. 태양광이요. 이게, 여러분, LG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LG? 예, LG는 좀 믿지 않으세요, 그래도? 예, 세탁기 고장나서 고장난 분들 얘기 들었지만, 고쳐주잖아요, 그래도. 예, 그래서 LG입니다, LG. 태양광 잘 만들어요. 예, 좀 약간 비싸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품질이 뭐, 약간 좋고 비싸게 만드는 데인데, 보시면, 스펙에서, 여기 보시면, 보증을 보시면 보증이 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문제가 생겼어. 그럼 교체해 주겠다는 거예요. 새 걸로. 그게 12년입니다. 12년. 문제가 있네? 저희가 교체해 드릴게요. 이게 12년이고 근데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출력 보증이 있어요. 출력 보증. 그러니까 교체해 주진 않지만 우리가 말했던 것보다 성능이 안 나왔네요. 아이고 그러면 손해를 보셨잖아요. 전기 요금 더 내셔야 되니까. 전기 못 팔았던지 그러면 매년 0.55%씩 감소해서 25년 썼으면 2021년이죠. 2046년에 85%가 안 나오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보상해 드릴게요. 아니 이런 물건이 세상에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인생 목표가 사실 저는 전기차보다는 태양광을 더 좋아해요. 전기차는 어쨌거나 그걸 쓰는 놈이잖아요. 근데 태양광을 이거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저는 태양광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약간 구형이에요. 요즘 30년짜리도 있어요. 30년짜리. 그래서 사실 제가 46인데 지금 설치한 태양광이 제가 먼저 가지 얘가 먼저 절대 안 간다. 너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한 40년 쓴 거 뭐 아직 70% 효율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미국에 있어요. 예, 그래서 태양광은요 정말 사랑해줘야 되는 애입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태양광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기술입니다. 제가 태양광을 해가지고 이걸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온갖 공부를 다 해보고 검증 거친 결과 얘가 제일 도움이 되는 거야. 저는 이거에 하려고 아무튼 몸부림을 치면서 예, 뭐 돈도 좀 벌어요. 근데 제가 또 뭐 고난의 길을 거는 건 아니에요. 돈도 벌어요. 예, 보람도 느끼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공유승지할게요. 예.